한 번에 합격 해커스. 안녕하세요. 오늘 국가직 컴퓨터 일반이랑 정보보호론 해설을 강의를 할 건데요. 일단 컴퓨터 일반 이제 시험 나오고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이제 허탈한 웃음을 웃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강의를 하고 뭐 그런 거 아니면 문제를 어떻게 뭐 뭔가 이렇게 모의고사를 이렇게 잘 해가지고 만들어내도 다 소용이 없는 게, 그냥 출제자가 문제를 엉뚱하게 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그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랑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좀 허탈한 문제들이 좀 되게 많았고요. 이번에 많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 작년부터 생각한 게, 뭔가 전공자를 우대하나? 전공자, 왜냐면 그 문제들 중에 간혹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학교 수업, 전공자들이 학교 수업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리고 열심히 한 친구들이 풀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전공을 하고 그 전공에서도 열심히 한 친구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이제 냈거든요. 그래서 전공자를 우대하나? 그런 것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전공자 하신 분들이 좀 어렵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번 그 2023 국가직 컴퓨터 일반 문제 중에 17번 문제가 조금 애매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상입니다. 상이고, 뭐 정보보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 정도 평이했다고 생각돼요. 여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해설하도록 할게요. 일단 1번의 병렬 처리 수행하는 기법, 우리가 이제 2번의 VLIW나 3번의 파이프라인이나 4번의 슈퍼스칼라는 기존에 많이 봤던 거잖아요. 그죠? 많이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번의 VLIW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개의 연산을 처리하는 명령어인 거고,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렬 처리죠. 병렬 처리.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병렬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슈퍼스칼라는 요거를 하드웨어를 더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가져가는 거다 라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1번에 블루레이 디스크는 보조기억 장치니까 전혀 무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2번도 되게 쉬웠죠. 2번도 되게 쉬웠어요. 동쪽으로 할당하는 거는 DHCP이잖아요. TCP는 연결 맺어가지고 신뢰성 있게 전송하는 거고, DNS는 도메인 네임을 주면은 IP를 주거나 IP에서 도메인 네임을 얻을 때 사용하는 거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정의를 한번 한 건데, XML 메시지를 전송하는 거거든요. 뭘 통해서? 기존에 있는 HTTP나 그런 걸 이용해서 전송하는 거를 의미해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답이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번도 쉬웠죠. 3번도 보시면은 UDP다. 1번에 흐름 제어 필요 없죠. 비신뢰적 통신 맞고요. 그죠? 그리고 3번에 비연결 지향 맞고 연결 설정 없죠. 그리고 4번에 일부가 손실돼도 손실된 데이터에 대한 재전송을 요구하지 않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순차적인 데이터 전송을 통해 전송을 보장하는 건 TCP예요. 그죠? 지금 UDP에서 그렇진 않죠. 문제 쉬웠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봤던 것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MIMD에서 MIMD를 보면은 메모리를 공유하는 놈이 있고 메모리를 공유하지 않는 놈이 있는데, 얘는 메모리를 공유한 놈이에요. 대칭형 다중 프로세서랑 불균일 기억장치 SS는 메모리를 공유한 놈이고, 클러스터링은 메모리를 공유하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MIMD고, 그 다음에 배열 프로세스는 SIMD죠. SIMD라고 우리가 누누이 했다. 이것도 쉬웠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것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문제를 좀 꽈어요. 좀 꽈죠. 이렇게 보면은 옳은 것만 고르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기억 보면 입출력 장치는 기계적 동작을 수반하기 때문에 동작 속도가 주격 장치다. 택도 없는 얘기죠. 주격 장치가 입출력 장치보다 빠르죠. 이거는 당연히 틀린 얘기고,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좀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니을 보시면 입출력 장치는 중앙 처리 장치와 직접 데이터를 교환할 수 없어요. 왜냐면 속도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고, 뭐 주기억을 쓰든 보조기억을 쓰든 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교환은 반드시 중앙 처리 장치의 입출력 동작 제어를 위해서만. 아니죠. 그러니까 뭐 폴링이나 인터럽트는 그렇게 하지만 뭐 DMA나 IOP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틀린 거예요. 답이 정해진 건데, 니은 디귿이 이제 무슨 얘기냐는 거죠. 니은 디귿. 뭐 여기 보시면은 중앙 처리 장치는 명령어 실행 단계에서 보세요. 실행 단계가 있고 인출 단계가 있어요. 실행은 정말 실행 단계고 인출은 명령을 인출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실행 단계에서는 제어 장치 왜 필요해요? 얘는 제어 신호 때문에 필요하죠. 제어 신호 때문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부 레지스터는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저장하기 필요하고, 연산기는 실제 연산을 하기에 필요하죠. 덧셈이나 뺄셈 연산하기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맞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중앙처리 장치는 명령어 인출 단계에서 인출된 명령을 저장하기 위해 명령어 레지스터 사용하고, 그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가 있는 기억장치 주소를 저장할 프로그램 카운터를 필요로 한다라는 건데, 요게 실제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인출 단계에는 T0, T1, T2 클럭이 필요하고, T0에서는 MAR, PC, 그리고 MBR, 메모리, MAR, 그리고 여기서 IR, MBR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거대로 하면 여기에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필요하고 여기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구나. 정말 좀 꽉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불길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죠. 그래서 답이 3번인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학생들을 멘붕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신호가 우리가 그 기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요 신호는 IPC에 사용한다.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프로세스 간 통신을 할 때 사용한다 라고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나온 적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이거를 가르치신 분이 있으면 좀 대단한 거고, 왜냐면 이게 너무 스페시픽하니까. 근데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이거는 실제로 전공자들이 전공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시그는 다 공통이니까 빼고, 여기 뒤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이는 거죠. 이거는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요걸 통해서 찾는 거예요. 킬을 죽이는 거구나. 터미널이 아니라 터미네이션. 그럼 킬이랑 터미네이션의 차이점은 뭐냐면, 킬은 강제 종료. 강제로 종료하는 거고, 터미네이션은 뭐라고 표현하지? 클린 종료. 그러니까 너 다른 거 다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킬은 그냥 강제로 죽이는 거고. 그래서 1, 2번은 이제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번의 1은 뭐냐면 일리걸이 뭐냐면 그 잘못된 명령어에 대한 요거 얘기하는 거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CHILD는 차일드니까 차일드구나. 여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부모라고 돼 있으니까 차일드가 부모에게 알리는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렇구나. 여기서 잘못됐구나. 라는 거를 눈치로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통상적으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실제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강의를 하죠. 왜냐하면 페이지 테이블 기술 중에 변환 참조 워퍼는 TLB거든요. TLB는 원래 페이지 테이블이 주기억 장치에 있는데 이거를 이제 빨리 하기 위해서 캐시 형태로 만든 거예요. 요거는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계층적 페이지 테이블은 우리가 이제 그
페이지 테이블이 많아가지고 계층적으로 구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했던 거고, 이제 안 했던 거는 요 두 가지인데, 일단 해시 페이지 테이블은 말 그대로 해시를 적용한 거예요. 페이지 테이블에 해시 적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체이닝 기술 적용해가지고, 체이닝 아시죠? 체이닝 기술 적용해가지고 같은 주소가 있으면 그 뒤에 체이닝 그 메모리 할당해가지고 계속 붙이는 거, 연결 리스트처럼 이렇게 붙이는 기술이에요. 아, 그렇구나. 근데 3번은 역 페이지 기술. 근데 만약에 몰랐다면 답을 찾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로 물리 메모리 프레임당 한 개의 페이지 테이블을, 그러니까 프레임당 한 개의 페이지 테이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 여러 개 할 수 있고 얘도 이게 다중으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한 개당 한 개만 하는 거를 역 페이지 테이블이라고 한다라고 그냥 찾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구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 2번 알았다고 하더라도 3, 4번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8번. 이것도 비전공자에게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오른쪽으로 4비트를 미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4비트를 미면은 얘가 없어지죠. 얘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4비트니까 총 32비트니까 4비트 없어지는 거죠.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F1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차로 받아요. 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티저였는데 요걸 차로 바꾸면은 4바이트에서 1바이트만 남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타입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입 캐스팅을 하는 거거든요. 1바이트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F1만 남아요. F1을 이진수로 바꾸면은 1111001인데 저 계산할 필요 없어요. 아, 딱 봐도 여기 보세요. 아, 보시면은 차니까 요거는 부호가 있는 거거든요. 얘가 부호가 있는 거면은 2의 보수로 다시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요. 이거 당연히 이렇게 바꿔보면 마이너스 15가 되잖아요. 역으로 바꾸면. 그리고 언자인드 차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없는 거니까 그냥 요걸 전체를 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숫자가 크죠. 241이죠. 그러니까 241을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5도 계산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요거는 누가 봐도 뒤집으면은 마이너스 15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됐으면 요거하고 요거는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부호가 있는 거하고 부호가 없는 거를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9번 쉽죠. 인터넷 계층에서 동작하는 프로토콜로서 오류를 보고 상황 보고 ICMP죠. RARP는 맥에서 IP를 얻는 거고, IRP는 IP에서 맥을 얻는 거고, 그리고 IGMP는 멀티캐스 그룹 관련된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0번. 참 애매합니다. 이게 이제 제어 장치인데요. 제어 장치를 하드웨어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펌웨어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얘는 하드와이어드 방식이고 얘는 마이크로 프로그램드 방식인데 요 펌웨어로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서에는 있는데 제가 예전엔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강의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강의에서 뺐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맞출 수 있냐면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시프트 레지스터 이거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ALU 들어가는 거죠. ALU에 들어가는 거라고 강의 시간에 강조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ALU에 들어가는 거예요. ALU는 뭐예요? 연산장치죠. 아, 그렇게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을 좀 보시면은 제어 장치에 펌웨어로 만들면은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제어 메모리가 들어가거든요. 제어 메모리에는 뭐가 있냐면 루틴이 있어요. 루틴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add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 루틴, 뭐 곱하기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 루틴, 그런 루틴을 의미해요. 루틴이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에. 그럼 번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 명령어 해독기는 예를 들어서 add 명령어를 해석해 가지고 루틴의 어떤 시작 주소, 루틴의 저 제어 메모리의 시작 주소 같은 것들을 얻어내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브루틴 레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에서 분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어 메모리 상에서 분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다시 되돌아갈 주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순서 제어 논리 장치 같은 경우에는 요 제어 메모리 사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제어 메모리에서 뭐 순차적으로 실행할 건지 아니면 건너뛰어서 실행할 건지 그런 실행 어떤 순서를 결정해 주는 놈이에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1번도 쉬웠죠. 11번도 보시면은 시간을 연속적으로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아날로그 신호값을 추출하는 건 표본화. 양자는 추출한 거를 이제 숫자에 매칭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12가 나왔으면 걔를 3으로 양자화를 한다. 부호화는 요 3을 예를 들어서 이진수로 할당한다. 0011로 할당한다. 자동화는 쓸데없는 얘기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얘도 답이 바로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뭔가 그 와중에 문제도 어려웠던 것 중에 그 와중에 시간도 소요되는 것도 되게 많았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시간 소요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얘 어떻게 돼요? 얘를 5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보시면은 5를 집어넣으면 5하고 5, 그 다음에 뻥 A 3, 그리고 얘는 3 플러스 뻥 A 1인데 얘는 1보다 크지 않으니까 얘는 밑에 있는 걸로 와서 모듈레이션이 되니까 1 합치면 9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9가 되는 거죠. 12도 마찬가지죠. 12도 보시면은 6, 그 다음에 F 펑션 4, 얘는 4 플러스 펑션 2, 그리고 2 플러스 펑션 0이니까 얘는 모듈레이션 0 나오고 이 1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쉬웠죠. 이것도 보시면 다음에 설명한 해시 함수가 뭐냐라고 보면 탐색기 값을 여러 부분으로 나눈 후에 각 부분의 값을 더하거나, 요거는 이제 기초에 나왔던 거죠. 폴딩이고, 숫자 분석은 숫자를 분석해서 충돌이 나지 않게 이렇게 분포시키는 걸 의미해요. 계산함수는 모듈레이션 이용하는 거고, 숫자 제곱, 중간 제곱도 마찬가지. 중간 제곱도 중간에 있는 그 키 값을 제곱해가지고 제곱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충돌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 값을 분포시키는 거죠. 아,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것도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런 문구로 다룬 건 아니지만 어떻게 다뤘냐면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게 뭐냐라는 건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범위는 인공지능이고요. 그 다음 범위는 머신러닝이고, 그 다음 범위는 그다음 가장 작은 범위는 딥러닝인 거예요. 그래서 딥러닝은 뭐랑 연결됐냐면 신경망이랑 연결돼 있어요. 끝났죠. 딥러닝은 무조건 신경망 연결된 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적 능력을 묘사한 거예요. 인간의 지적 능력, 전체적인 지적 능력을 묘사한 거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나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패턴 인식 같은 거, 패턴 인식, 뭐 아니면 뭐 글자 인식, 지문 인식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인식 관련된 거를 의미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렵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전공자들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었을 만한 것들,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구조적 개발 방법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는 우리가 그 모의고사에서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유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자료 흐름도가 있어요.
이제 구조적 개발 방법론은 당연히 이제 C 언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C 언어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료 흐름론은 DFD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 저장소는 원으로 표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기돼요.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에 자료 사전이랑 그 다음에 자료 사전이 있고요. 그리고 소단위 명세서가 있는데 자료 사전은 DFD를 상세하게 기술하는 메타 언어고요. 굳이 따지자면 명세서는 DFD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보완하기요. DFD가 이제 그 키포인트니까. 근데 상세하기 위한 메타 언어가 계획, 분석, 설계, 구축의 절차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얘는 다른 그 정보공학 방법론 이런 다른 데 사용하는 거지, 자료 사전에 있는 거는 이런 절차를 갖고 있는 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자료 사전에서 사용하는 기호가 있는데 요건 생략이죠. 생략이고, 선택에 사용하는 기호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선택 이렇게, 요 선택이 요거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요건 맞는 지문으로서 이제 그 소거를 해가지고 4번이 맞는 지문이라고 한다면 구조적 언어 C 언어가 사용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16번 정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수업 시간에 배웠을래나? 전공자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을래나? 그런 문제예요. 이게 리먼이라는 사람이 8가지 법칙을 얘기했는데, 그 소프트웨어의 진화하는 과정에 8가지 법칙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자꾸 헛웃음만 나오는데, 이번에 복잡도 증가의 원칙은, 이게 소프트웨어가 진화하니까 당연히 그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복잡도가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3번의 피드백 시스템의 법칙은 당연히 이제 그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변경을 하게 되면 모니터링을 당연히 해야 된다. 왜냐면 어떻게 그 고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4번의 지속적 변경의 법칙은 소프트웨어는 계속 진화한다는 거예요. 계속 변경한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계속 변경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 진화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통제의 원칙은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변경은 어떤 추세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내가 지금 변경을 했는데 이게 이거 왜 한 거지? 라고 이제 할 수는 있지만, 계속 쭉 가다 보면은 그 변경이 어떤 추세,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식회사의 주가를 보면 일일 가격은 급격히 변동할 수 있다. 하지만 긴 기간의 움직임을 보면 상승, 하락 또는 변동의 추세를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박입니다. 슬픕니다, 정말.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7급에서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17번이 이제 문제인데요. 17번이 문제예요. 17번이 왜 문제냐면, 일단 레프트 조인을 해요. 레프트 조인은 우리가 7급에서 볼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예전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어요. 지금은 언급한 거 아니고 예전에 수업 시간에 언급했는데, 7급에서 볼 수 있는 문제예요. 레프트 조인이에요. 레프트 조인은 뭐냐면, 왼쪽에 있는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걸 기준으로 했으니까 나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나다 이렇게 있고, 그럼 얘는 필요 없고 얘는 없으니까 이렇게 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쟁점은 뭐냐면, 요 두 개가 같아요. 1번과 2번이 같아요. 딱 보면 같아요. 왜냐하면 뭐가 차이가 있어요? 앞에 가가 있고 얘가 뒤에 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보면 SQL 실행 결과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문제를 낸 교수가 이거를 실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SQL에서는 요게 이제 뒤에 붙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어떤 SQL은 앞에 붙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이의신청, 이의제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SQL을 실제 실행해가지고 요게 앞에 붙는 애가 있다는 거를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볼 때 조금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문제를 내신 분들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바운더리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오는 SQL 그거를 캡처해서 증명하던 어떤 자료를 찾든 해야 돼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투풀이 무슨 서다라는 거가 쟁점이 아니고요. 투풀이 무슨 서다라는 게 쟁점이 아니고, 이렇게 출력하는 SQL도 있다라는 거를 증명해 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신청이 받아들이는 거에 훨씬 더 가깝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우리가 어디까지 냈어요? 포크까지 냈죠. 국회직에 나오니까 포크까지는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EXEC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출에 호출되는 부분이 나온 적은 있어요. EXEC는 다른 어떤 그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한 명령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시스템 호출 중에 하나인 건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운영체제 시스템 호출에서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를 복사하는 놈 중에 하나가 포크라는 놈이 있고 EXEC라는 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번, 3번, 4번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2번이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포크 호출 시에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동일한 위치에서 시작하는 건 맞지만 메모리 위치가 동일한 건 아니에요. 메모리 위치가 동일하면 하나밖에 없는데? 메모리 위치가 동일하면 그거는 한 프로세스의 메모리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가 다른 메모리 위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를 허점을 노린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1번에 포크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복사하는 함수다. 맞죠. 이거 맞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EXEC는 얘는 이미 만들어진 프로세스의 구조. 예를 들어서 PCB 같은 거라든지 메모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재활용해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함수를 다시 실행하는, 자신이 원하는 그 커맨드를 다시 실행하는, 커맨드라는 거는 이제 명령어 같은 거겠죠. 그런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4번에 호출에 사용되는 함수 중에 wait 아시죠? wait은 프로세스 종료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포크에 사용되면 이 wait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2번, 3번이 잠깐 헷갈릴 수는 있지만 2번의 지문을 잘 보면 메모리 위치는 동일하지 않은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19번도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일단 데이터 무결성 보장하죠. 일반적인 무결성 원칙이 적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독립성을 제공하죠. 독립성을 제공하는 거는 응용 프로그램에게 각각의 뷰가 할당될 수 있기 때문에, 뷰는 응용 프로그램마다 각각의 뷰가 할당될 수 있으니까 그런 독립성을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제거할 때는 딜리트가 아니라 드롭 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4번에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개의 뷰가 생성 가능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번에 그 복잡한 지리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SQL 뷰를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원본 데이터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그냥 준 건 아니에요.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일단 A는 마이너스 2죠. A는 마이너스 2다. 그리고 B는 A의 낫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낫은 0이에요. 0이다. 그리고 여기를 end로 묶으면 0이죠. 그죠? 0이죠. 그리고 얘를 5화로 묶으면 1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인 거예요. 왜 20만 나오냐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얘가 이제 B가 0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냐면 얘가 최적화의 원칙에 의해서 얘가 0이면 무조건 이 전체가 나시기 때문에 나실 것이기 때문에 얘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B가 0이지만 얘는 비트 AND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갔더니 일단 출력하잖아요. 그래서 20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후에 지방직까지 남아있는 2달 동안의 시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 기본소를 보고, 기본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기출을 하고,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새로 나온 문제들이, 예를 들어서 뭐 7급에 있는 패턴이다, 아니면 경찰 간부에 있는 패턴이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냥, 자기가 내고 싶은 만큼 자기가 내고 싶은 만큼 낸 거예요. 그냥 전혀 상관없이,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에 상관없이 자기가 내고 싶은 걸 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에 흔들리지 말고, 어차피 잘 보면 우리가 고득점을 맞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공통 과목이 쉬웠으니까 공통 과목에서 최대한 점수를 따고 여기서 최대한 실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